이거 자체로는 북한의 전략이지만 이 더 큰 판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이에요.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큰 장기판입니다. 그 중에 북한은 조리인지 뭐 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동 대장이고 결국 이 판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자, MLL이라고 하는 거에서 천안함 격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천안함 격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천안함이 격침되고 나서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조지 워싱턴 호 항모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반도의 실상입니다. 중국이 반대했고 그 중국의 반대에 미국이 양보 내지는 못 견뎌서 결국은 발표해놓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질서, 힘, 헤게모니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평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토에 대한 공격이고 증거도 명확하고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미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항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 그때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질서 변화 축에 있는 프론트 라인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연평도든 천안함 격침이든 북한에 대한 제재,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은 역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때문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의 MLL 전략에 대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서포트했고 대변했고 지켜줬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과 합의되지 않았다면 중국이 그렇게 버팅겨주고 옹호하고 반대를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냐? 중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북한보다 중국은 약 300배가 큰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 중국과 북한은 13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딴 나라들은 베이징에서 매우 멉니다. 그러나 베이징과 평양은 지척입니다. 코앞입니다. 1300km의 국경선을 마주하고 수도가 몇백 킬로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국이 세계 공식적으로 5개밖에 보유 안 한다는 핵 보유를,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핵 개발을 하고 핵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용납할 대국이, 강국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북한이지만 그 전략을 유지하고 끌고 가고 활용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두는 겁니다. 1년에 약 60만 톤의 원유를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곡물과 유연탄을 제공하고 모든 전략 물자와 아까 얘기했듯이 군 지휘부까지 틀어지고 있는데 무슨 핵 개발을 계속한다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커다란 체스판으로 보면 그건 중국의 핵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도
풀어주는 것이고 제재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벌써 20년, 30년간 북한 핵 개발이 지속되게 되고 두 번의 핵실험도 계속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질서의 변화라는 측면과 NLL과 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커다란 중국판 작은 소규모에서의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 질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문제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늘 느끼시듯이 한미 FTA다. 한미 FTA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가 되냐? 다른 뭐 EU라든지 다른 FTA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 이선희 문제는 왜 액시던트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냐? 과왕자는 조준사격에 죽고 천안함은 46명이 죽고 임진강에서 방류에서는 7명이 죽고 연평도가 4명이 죽고 매일같이 죽어나가는데도 교수님 이선희는 왜 한국 사회를 뒤흔냐? 왜 한미 FTA는 이렇게 나라를 뒤흔드냐?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미국 소고기는 안 되고 미국의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나라가 뒤흔들립니다. 한미 FTA든 주한미군 이전 문제든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든 미국의 소고기 문제든 교수님 이선이든 모든 것이 하나가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판과 이 판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45년의 6.25 이후 91년 이후에 형성된 이 판의 지각 변동의 가속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축의 흐름과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서 만들어내는 축과 사회 문제에서 만들어내는 축이 다 동일한 코드에 의해서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당연히 국제 보편적 질서나 가치와 상관없이 김정은 동지가 대를 이어 강성대 국가서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도 썼고 이미 1년, 2년 전부터 대를 이은 우위를 지켜나가겠다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혹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오늘의 전선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